형님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 앞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새벽 6시 제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강의를 듣던 학생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교수님 큰일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방금 돌아가셨는데 형하고 제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뭘 먼저 해야 할지 몰라서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고성. 방금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방 앞에서 두 형제가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재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19를 불러야 해. 아니야. 장례식장이 먼저야. 단지 뭘 먼저 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장례지도학과에서 20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수천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해 왔습니다. 강의실에서는 이론을 가르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가족들의 눈물을 봅니다. 평생 우애 깊게 지내온 형제도 효심 깊던 자식도 이 순간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만 기억하시면 그날 최소한 서로를 탓하며 후회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드립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작년 가을 같은 날 아침에 상담했던 두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족은 72세 기순영 씨 댁, 다른 가족은 70세 이영희 씨 댁. 두 분 모두 비슷한 연세에 암투병 중이셨고 그날 아침 조용히 잠드시듯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48시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순영 씨의 큰아들 민수 씨는 그날 아침 7시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으신 걸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엄마. 흔들어 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수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였을까요? 휴대폰을 들고 장례식장을 검색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 장례 때 갔던 그 장례식장.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방금 돌아가셨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차가운 대답.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드님 사망 진단서는 있으신가요? 네? 사망진단서요? 네, 사망 진단서 없으시면 저희가 모실 수가 없습니다. 민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뭔가 절차가 있구나. 당황한 그는 다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분이 흘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이영희 씨의 딸 은주 씨도 어머니가 조용히 돌아가신 걸 발견했습니다. 슬픔이 밀려왔지만 은주 씨는 침착하게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면에 어머니의 손글씨로 내가 떠나는 날이라고 적혀 있었죠. 봉투를 열자 A4 용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가 직접 적어두신 내용들이 빼곡했습니다. 추치의 성모병원 김상범 원장님 119 신고 시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할 것, 사망진단서 5부 원본 발급, 화장장 먼저 확인 후 장례식장. 은주 씨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곁에 앉아 15분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엄마가 알려주신 대로 잘할게요. 그리고 침착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두 가족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3시간 만에 모든 걸 마친 가족과 48시간 동안 헤맨 가족.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간 교수로 일하며 본 수천 가족 중에서도 이 두 사례가 가장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제가 장례지도사 교육생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첫 10분의 대응법입니다. 이 10분이 이후 모든 절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순영 씨 댁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거절당한 민수 씨는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그때 동생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형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엄마가 돌아가셨어. 민호는 그제야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워진 어머니를 보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형 일단 엄마 이렇게 계시면 안 되잖아. 침대로 옮겨드리자. 그래. 그리고 옷도 갈아입혀 드려야지. 이 낡은 잠옷 입고 가시면 안 되지. 두 형제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안방 침대로 옮기고 평소 좋아하시던 한복으로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119에 전화해야 할 것 같아. 119요?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그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의식이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 순간 민수는 너무 급한 나머지 의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급 대원들은 응급 상황으로 판단하고 제세동기와 각종 소생 장비를 챙겨 출동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 대원 2명이 급하게 뛰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이 어디 계십니까? 안방입니다. 구급 대원들이 안방에 들어서더니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위치를 옮기셨나요? 네. 바닥에 계셔서 침대로 옮겨드렸습니다. 옷도 갈아입히셨고요? 네. 구급 대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장을 변경하시면 안 되는데. 경찰이 올 겁니다. 네. 경찰이요? 왜요?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 자연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현장 보존이 중요한데 위치를 옮기시고 옷까지 갈아입히시면 형제는 그제야 자신들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구급 대원은 계속 물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해볼까요? 이미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절차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30분간 형식적인 심폐소생술이 진행됐습니다. 지켜보는 형제는 차마 그만하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30분이 지옥 같았다고 나중에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반면 이영희 씨 댁은 어땠을까요? 은주 씨는 어머니 손을 15분간 잡고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속삭였습니다. 울었지만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종이를 보며 119에 전화했습니다. 119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평소 암투병 중이셨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임종하신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고인을 옮기거나 만지지 마시고 그대로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은주 씨는 어머니 곁을 지키며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주무시던 그 자리에 입으시던 잠옷 그대로 계셨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해 확인 후 물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네, 어머니께서 평소 연명치료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과정이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불필요한 소생술도 경찰 조사도 없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119 신고 시 정확한 멘트,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지병이 있으셨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임종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고인을 옮기지 마세요. 선한 마음이 오히려 절차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기순영 씨 가족은 이 첫 10분의 실수로 이미 2시간을 잃었습니다. 반면 이영희 씨 가족은 30분 만에 첫 단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학생들이 현장 실습 나가서 가장 많이 목격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망 진단서를 한 부만 발급받는 겁니다. 기순영 씨 가족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현장 확인을 마치고 구급차는 어머니를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형제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최종 사망 확인을 하고 물었습니다.
평소 다니시던 병원이나 주치의가 있으신가요? 아, 그게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는 암투병 중이셨는데 치료가 의미 없어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진 않으셨습니다. 주치의가 없으시면 검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3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여러 서류를 작성하고 경찰 조사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오전 7시에 발견했던 어머니를 위한 사망 진단서가 나온 건 오후 1시였습니다. 6시간이 걸린 겁니다. 사망 진단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수는 사망 진단서 한 부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되겠구나 생각하며 한편 이영희 씨 댁은 어땠을까요? 응급실에 도착한 은주 씨는 의사에게 어머니가 남긴 종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소 성모병원 김상범 원장님께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연락처가 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그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치의와 통화 후 사망 원인을 확인했습니다. 네, 만성 질환으로 인한 자연사가 명확하네요. 사망 진단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환부 드리겠습니다. 그때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원본으로 5부 발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5부요? 많이 필요하신가 보네요. 네. 어머니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알겠습니다. 현명하신 어머님이셨네요. 사망 진단서 5부, 비용은 총 7만 원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그 5부를 챙겨 병원을 나왔습니다.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망 진단서는 최소 5부, 반드시 원본으로 발급받으세요. 왜 5부나 필요할까요? 장례식장 제출용 일부, 화장장 제출용 일부, 구청 사망신고용 일부, 보험사 제출용 한두 부, 은행 제출용 일부, 이렇게 5군데 이상에서 원본을 요구합니다. 복사본은 안 됩니다. 나중에 부족하면 다시 발급받으면 되지 않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례 끝나고 며칠 뒤 다시 그 병원을 찾아가서 2만 원 내고 재발급받는 그 시간과 마음의 수고를 생각해 보세요. 1부당 1만 원에서 2만 원입니다. 5부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이 돈도 아깝지만 나중에 다시 병원 가고 또 가고 그게 더 힘듭니다. 처음부터 넉넉하게 5부 이상 받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원본으로 받으세요. 또 하나, 평소 주치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기순영 씨 가족은 주치의가 없어서 6시간 걸렸고 이영희 씨 가족은 주치의 덕분에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의 주치의 연락처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나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계시나요?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지켜드립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장례식장은 잡았는데 화장장을 못 잡아서 빈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가족들을 볼 때입니다. 기순영 씨 가족은 사망 진단서를 받고 서둘러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빈소 하나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언제쯤 생각하세요? 내일 입관하고 모레 발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화장장 예약은 하셨나요? 화장장이요? 그건 나중에 알아보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화장장 예약이 안 되면 발인을 못 하십니다. 요즘 최소 5일은 기다리셔야 해요. 민수는 그제야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일단 빈소는 예약해드리고 화장장은 따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는 장례식장 예약을 마치고 다시 화장장에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립 추모공원, 경기도 추모공원 인근 화장장 5군데. 가장 빠른 날짜가 언제죠? 6일 뒤 오전 10시에 한 자리 남았습니다. 6일이요? 더 빠른 건 없나요? 죄송합니다. 결국 기순영 씨의 장례는 3일장이 아닌 7일장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 사용료는 하루에 30만 원씩 추가되었습니다. 4일 추가 120만 원. 식사 비용, 조화 유지 비용까지 더하면 추가로 15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7일 동안 빈소를 지키며 형제 간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형 화장장부터 알아봤어야죠. 내가 어떻게 알아? 누가 가르쳐 준 적 있어? 슬픔 속에서 서로를 탓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반면 이영희 씨 댁은 어땠을까요? 은주 씨는 사망 진단서를 받자마자 어머니가 남긴 종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장장 먼저 예약. 그 날짜에 맞춰 장례식장 예약할 것. 은주 씨는 바로 화장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가장 빠른 날짜가 언제인가요? 3일 뒤 오후 2시에 한 자리 있습니다. 네. 그걸로 예약하겠습니다. 화장장 예약을 먼저 확정한 은주 씨는 그제야 장례식장에 전화했습니다. 빈소 예약하고 싶은데요. 3일 뒤 오후 1시에 발인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부터 3일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30분 만에 정리됐습니다. 화장장도 장례식장도 완벽하게 예약됐습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순서를 바꾸세요. 장례식장이 아니라 화장장을 먼저 알아보세요. 왜 그럴까요? 장례식장은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수도권은 예약 전쟁입니다. 장례식장만 잡고 안심했다가 화장장을 못 잡으면 3일장이 5일장, 7일장이 됩니다. 하루하루 비용이 늘어나고 가족들은 지쳐갑니다. 올바른 순서는 이렇습니다. 1단계 사망진단서 발급받자마자 화장장부터 전화, 2단계 화장 가능한 날짜 확인, 3단계 그 날짜에 맞춰 장례식장 예약, 4단계 고인 모시기. 이 순서만 지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선택 시 체크할 것들입니다. 첫째, 화장장과의 거리,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둘째, 화장장 예약 대행 서비스 제공 여부. 요즘은 많은 장례식장에서 이 서비스를 해줍니다. 셋째, 계약서의 항목별 명세. 기본 패키지 350만 원입니다.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상복은요? 수의는요? 운구 비용은요? 조화는요?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건 추가 비용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족은 기본 300만 원이라고 들었다가 최종 결제 시 520만 원을 냈습니다. 추가 항목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보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이 비용에 정확히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추가 비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나중에 억울한 일을 막는 길입니다. 기순영 씨 가족은 지금까지 총 8시간을 허비했고 1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영희 씨 가족은 3시간 만에 모든 예약을 마쳤고 추가 비용은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면 모든 게 끝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새로운 문제들이 시작됩니다. 기순영 씨의 7일장이 끝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민수는 지쳐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빈소를 지키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동생과는 사이가 나빠졌고,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어머니 명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매달 10일마다 빠져나가는 19,800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건강식품 정기배송이었습니다. 급히 다른 자동이체도 확인했습니다. 휴대폰 요금 48,000원, 인터넷 요금 35,000원, 넷플릭스 구독료 14,500원, 케이블 TV 2만원, 헬스장 회원권 9만원. 어머니 사망 후 빠져나간 돈을 계산해보니 무려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 사망신고를 진작했어야 하는데. 민수는 그제야 구청에 가서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주 만이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물었습니다. 재산 조회는 하셨나요? 재산 조회요? 그건 뭔가요? 고인 명의의 금융자산과 부채를 확인하는 건데요.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군요. 민수는 재산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부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3개나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보험금 청구도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반면 이영희 씨 댁은 어땠을까요? 3일장을 마친 다음 날 은주 씨는 바로 구청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종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 다음 날 사망신고 재산조회 신청. 사망신고를 마치고 재산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적어둔 자동이체 목록을 보며 하나하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자동이체 해지하려고 합니다. 네, 사망진단서 팩스로 보내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은주 씨는 미리 받아둔 사망진단서 원본 5부 중 필요한 곳에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휴대폰, 인터넷, 각종 구독 서비스. 하루 만에 모든 자동이체를 해지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가 나왔을 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정리해 두신 목록과 정확히 일치했으니까요. 부채도 없었고 보험도 어머니가 적어두신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법적으로 1개월 이내지만 실제로는 장례 마치고 다음 날 바로 하세요. 왜 그렇게 서둘러야 할까요? 첫째, 자동이체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돈이 새어나갑니다. 둘째, 재산조회를 통해 부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건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순 승인이 되어 빚까지 물려받게 됩니다. 셋째, 각종 보험금 청구도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장례 후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입니다. 구청의 사망신고 재산조회 신청 주민센터에서 무료 자동이체 해지, 목록 작성, 전기, 수도, 가스, 통신비, 휴대폰, 인터넷, 케이블 구독 서비스, 넷플릭스, 멜론 등 신용카드 자동결제, 보험료, 헬스장, 학원 등 부채 확인 후 상속 방법 결정 3개월 이내 보험금 청구 준비. 이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슬픔 속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는 계속됩니다. 기순영 씨 가족은 2주 늦게 대응하는 바람에 20만 원이 넘는 돈을 허비했습니다. 이영희 씨 가족은 다음 날 바로 대응해서 불필요한 지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두 가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순영 씨 가족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걸린 시간 총 48시간. 추가로 들어간 비용 240만 원. 검안 지연, 7일장 연장, 자동이체 누수, 추가 서류 발급 등. 그리고 형제 사이에 남은 것 서로를 향한 원망과 후회. 형이 미리 알아봤어야지. 동생이 좀 도와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장례를 마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두 형제는 아직도 연락을 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영희 씨 가족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걸린 시간 총 3시간 반. 추가 비용 0원. 그리고 가족들에게 남은 것 어머니의 마지막 배려에 대한 감사와 평화로운 작별. 은주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종이 한 장이 정말 저희를 지켜줬어요. 슬픔 속에서도 헤매지 않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 너무 감사해요. 두 가족의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A4 용지 한 장. 이영희 씨가 미리 준비해둔 평안 상자였습니다. 제가 20년간 교수로 일하며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이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전화해서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교수님,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평안 상자 덕분에 아버지를 편안히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평안 상자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낡은 서류 봉투여도 좋고 작은 상자여도 좋습니다. 그 안에 A4 용지 한 장만 넣어두면 됩니다. 그 종이에 적을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 정보. 주치의 이름과 병원 연락처, 세로병원 내과, 김세로, 원장, 복용 중인 약 목록, 약 봉지를 사진 찍어 출력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 건강검진 날짜와 병원 2024년 5월 25 병원 종합검진. 이 정보 하나만으로도 사망진단서 발급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나의 마지막 소망. 화장인지 매장인지 명확하게 적어주세요. 원하는 장례 방식, 종교 의식을 원하는지, 간소하게 치르고 싶은지, 장기 기증을 원하신다면 미리 등록하고 그 사실을 적어두세요. 연명치료에 대한 생각,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한 줄만 적어도 자녀들의 짐을 덜어줍니다. 이 한 줄이 남겨진 자식들의 가장 무거운 결정을 대신해 줍니다. 세 번째, 서류 위치. 보험증권 어느 서랍 몇 번째 칸에 있는지, 통장과 인감 보관 장소, 자동이체 목록, 매달 빠져나가는 돈들의 목록, 통신비, 구독 서비스, 보험료 등. 부채 여부, 혹시 빚이 있다면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상 연락망. 꼭 알려야 할 친척 순서,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주세요. 친구, 지인 연락처, 소속 단체, 교회, 성당, 절, 동호회 등. 이 4가지를 A4 용지 한 장에 정리하세요. 손글씨여도 좋고 컴퓨터로 작성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에 넣어 안방 첫 번째 서랍 또는 거실 책장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봉투 겉면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내가 떠나는 날 또는 평안 상자. 그리고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날이 오면 이걸 먼저 보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 15분입니다. 119에 신고하기 전 딱 15분만 고인의 손을 잡고 곁을 지켜주세요. 작별 인사를 속삭여 주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 심장이 멈춘 뒤에도 청각은 한동안 남아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들으실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이 15분은 남겨진 우리에게 평생의 위로가 됩니다. 이 시간을 가진 가족들이 슬픔에서 회복하는 기간이 훨씬 짧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절차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합니다. 평안 상자는 절차를 지켜주고 황금 15분은 마음을 지켜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119 정확한 신고법, 숨을 쉬지 않습니다. 지병이 있었고 편안히 임종하셨습니다. 이 현장 보존, 고인을 옮기지 마세요. 선한 마음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3. 사망진단서 5부 원본 처음부터 넉넉하게. 주치의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4. 화장장 먼저, 장례식장은 나중에 순서를 바꾸면 시간과 돈을 아낍니다. 5. 장례 다음 날 사망신고와 재산조회, 자동이체는 계속 빠져나갑니다. 6. 평안 상자 황금 15분 A4 한 장이 가족을 지킵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세요. 준비한다는 것은 불길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조금 어색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나중에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 그 어색한 대화가 훗날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절대 당하면 안 되는 것들, 비용 절반으로 줄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마무리를 응원합니다.